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핀테크 기업 페이텍의 CEO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디지털 금융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죠.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한숨을 내쉬며 서 있었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심사대 앞 긴 줄이 제 피로감을 더욱 높이는군요. 미국 최대 핀테크 기업 페이텍의 CEO인 제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니.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여권과 비자 확인하겠습니다. 심사관의 목소리에 저는 서류 가방을 뒤적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은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고, 이어서 비자 서류까지 꼼꼼히 살폈죠. 출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핀테크 컨퍼런스 참석입니다. 심사관은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40분이 넘게 걸렸죠. 저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항이 이런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치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입국심사대로 향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기계 앞으로 향하고 있었죠. 선생님, 모바일 QR코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권을 꺼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친절한 안내원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전에 받은 입국신고 QR코드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입국신고서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셨다면 발급받은 QR코드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반신반의하며 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제 여권 정보가 떴고 지문 인증을 요청하더군요. 지문을 스캔하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 40분 넘게 걸리던 입국 심사가 여기선 1분 만에 끝난다니. 더 놀라운 건 보안 수준이었습니다.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이 시스템은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안전해 보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안내 로봇이 제게 다가온 거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현대적인 디자인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안내를 도와준다고 했죠.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안내해주세요. 로봇을 따라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고, 승객들의 동선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제 짐이 5분 후에 7번 벨트로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이 벨트에 올라온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미국의 공항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다가 결국 짐을 못 찾아 수화물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첫 인상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꿈꾸던 미래가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죠. 혹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전자정부를 준비해왔어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깔고 전자주민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게 지금의 디지털 혁신으로 이어진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디지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카드 결제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LED 광고판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그들 삶의 리모컨 같았죠. 이곳에서의 3일이 어떤 놀라움을 더 가져다 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로서 그리고 페이텍의 CEO로서 이번 방문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나게 될까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걸까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기와로 장식된 현대식 한옥 건물이 인상적이었죠.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의 넋을 잃고 있는데 김태준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먼저 와 계셨네요. 우리나라 전통 한식당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네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꾸며진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죠. 곧이어 한국의 유명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코스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에요. 찻잔만한 크기의 도자기에 담긴 전복죽을 시작으로 음식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한국의 식문화에 감탄하고 있을 때 김 대표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도 아직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수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과 카드가 주요 결제 수단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모바일 결제를 거부합니다. 수수료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박지원 이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정부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죠. 수수료도 매우 낮고 보안도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식사가 끝나고 결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제 지갑이 호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는 저를 본 김 대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삼성페이로 결제할게요.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지금쯤 난처한 상황이 됐겠죠. 특히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김 대표는 단말기에 폰을 가져다 대기만 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다는 알림음이 들렸죠.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서명이나 다른 인증은 필요 없나요? 네, 이게 다예요. 생체 인증만 하면 결제는 순식간이죠. 보안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어요. 박 이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결제 앱이 있었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앱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삼성페이는 모든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는 송금과 결제가 통합되어 있죠. 네이버페이는 쇼핑과 연계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제 몫의 식사 금액을 실시간으로 송금해주겠다고 했죠. 미국에서는 계좌이체도 보통 하루 이상 걸리는데 여기선 실시간으로 가능한가요? 네, 24시간 365일 실시간 이체가 가능해요. 금액 제한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죠.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갑을 놓고 온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됐네요.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옷가게에서도,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 실리콘밸리의 자부심이 조금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았죠. 페이텍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내일 컨퍼런스에서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김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죠.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죠. 문득 미국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늦은 저녁, 한 식당에서의 풍성한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프런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체크인을 위해 여권을 꺼내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제 동작을 정중히 멈춰 세웠습니다. 모바일 신원 확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간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분증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신원 확인 시스템은 더욱 엄격해졌고 특히 국토안보부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예약하실 때 받으신 이메일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사전 등록하신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됩니다. 생체 인증만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 QR코드를 찾았죠. 화면에는 제 여권 정보와 함께 예약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인증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떴고 순식간에 인증이 완료됐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보안은 어떻게 보장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프런트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은 정부가 인증한 공식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죠. 실제로 기존의 실물 신분증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인이 완료되자 제 스마트폰으로 객실 번호와 디지털 키가 전송됐죠. 엘리베이터도 객실 문도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못 받는데 한국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호텔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관공서 등 모든 곳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기관마다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죠. 운전면허증,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심지어 같은 은행 지점끼리도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페이텍이 개발 중인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은 이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죠. 미국의 복잡한 규제와 여러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 이 시스템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개발했고 이미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컨퍼런스 발표 자료가 생각났습니다. 원래는 페이텍의 최신 기술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노트북을 다시 열어 발표 자료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한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니. 수정된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기준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 금융.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 인증의 결합,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에 대해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시작해서 식사 결제, 그리고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마트시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을까?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연구하는 자료들을 찾아보았죠. 9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국민들의 신뢰가 필수적일 텐데. 문득 저녁 식사 때 김태준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특히 무인 편의점에 대해 궁금증이 컸죠. 직원 없이 운영되는 상점이라니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수정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출출해진 저는 호텔 프런트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는지 물어봤죠. 다행히 호텔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영업하나요? 네, 24시간 무인 편의점이라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이요? 프런트 직원의 대답에 의아했습니다. 미국에서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하면 보안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죠. 뉴욕만 해도 야간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직원도 없이 운영한다니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편의점을 찾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의외로 안전해 보였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가로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해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계산대에 직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예 직원용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문이 잠겨 있나? 당황한 제 모습을 본 현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무인 편의점이에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국인이신가 봐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라뇨.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청년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앱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물건을 고른 뒤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면 된다는 거였죠. 도난 방지를 위해 AI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뉴욕만 해도 편의점 절도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은 좀 달라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죠. 물론 AI가 지켜보고 있지만요.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년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죠.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이테크했습니다. 천장에는 정교한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동작 감지 센서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상품 진열대에 전자 가격표가 달려있다는 거였죠. 실시간으로 가격이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편의점에서는 아직도 직원이 일일이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는데 진열대 사이를 둘러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품 구성도 놀라웠죠. 도시락, 삼각김밥부터 신선한 과일, 샐러드까지. 심지어 따뜻한 커피와 즉석 음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AI가 모든 걸 관리해요.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유통기한도 자동으로 확인하죠. 필요한 물품은 자동으로 발주되고요.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골라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산대 앞에 서자 자동으로 제가 고른 상품이 인식됐습니다. AI가 카메라로 상품을 식별한 거죠.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입장할 때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고 스토어도 비슷한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죠. 밖으로 나오며 주변을 둘러보니 이런 무인 점포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세탁소, 카페, 심지어 식당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가능한 무인 시스템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청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으며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내일 컨퍼런스 발표 자료에 한국의 무인 시스템 사례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기술과 신뢰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디지털 국가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고요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전날 밤 처음 먹어본 매운 음식들이 제 위에는 조금 과했나 봅니다. 간단한 위통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죠. 미국에서라면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병원에서 4-5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집에서 진통제를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컨퍼런스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필요했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외국인도 진료가 가능할까요? 보험 서류나 다른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걱정 마세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대체 가능해요. 제가 근처 종합병원으로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하루를 통째로 날린다는 뜻입니다. 보험 서류 작성하고, 의료 기록 확인하고, 응급실은 보통 4시간은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호텔에서 추천해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접수 창구에서 여권을 꺼내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도 바로 가능해요. 모바일로 인증하자 마치 마법처럼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처리됐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필요 없었죠. 한국과 미국의 의료 협약 덕분에 나중에 보험사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진료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 10분. 제 앞에 3명의 환자가 있다는 실시간 알림이었죠. 심지어 진료실 위치까지 3D 지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는데 옆자리에 한국인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없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언제 진료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1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응급실은 더 신박하죠.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병원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죠. 심지어 원격으로 진료 예약도 가능해요. 정확히 10분 후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 PC를 보며 제 증상에 대해 물었죠. 통역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씨, 미국에서 최근에 받은 검사 기록이 있으신가요? 네,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기록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메일로 받아둔 PDF 파일이 있긴 한데. 걱정 마세요. 환자 동의하에 해외 의료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범 단계지만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병원 내 다른 과 사이에서도 의료 기록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데 말이죠. 심지어 같은 병원 건물 안에서도 혈액 검사 결과를 종이로 출력해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겠어요? 이건 위 내시경 실시간 예약 현황입니다. 오전에 몇 자리 비어 있는데 검사 받으시겠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마치 영화관 좌석 예약처럼 시간대별 예약 현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빈 시간을 선택하자 바로 예약이 완료됐죠. 검사 결과는 몇 시간 후에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이 의심되는데 내시경 결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하죠. 검사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종이 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이 자동으로 약국으로 전송되었고 제 스마트폰으로도 처방 내용이 전송됐습니다. 근처 약국 목록과 위치를 보내드렸어요. 각 약국의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앱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약국마다 제 처방약의 재고 현황과 예상 대기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심지어 약 가격 비교도 가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을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약사님께 전자처방전 QR코드를 보여주자 곧바로 약을 준비해 주셨죠. 미국에서는 의사가 직접 쓴 종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 해요. 가끔은 의사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 약사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하죠. 제 말에 약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의료 실수도 줄이고 환자 편의성도 높이고 일석이조죠.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가능해졌어요. 약을 받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정확히 30분. 이 시간 안에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반나절은 걸렸을 일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의 혁신은 첨단 의료 장비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더군요. 환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시작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에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죠.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가 아닐까? 발표 자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 의료. 아침에 먹은 약 덕분인지 위통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할 수 있을까? 규제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의료계의 저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난 3일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처음 준비해온 발표 자료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5분 후에 발표 시작합니다. 김태준 대표의 알림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소의 발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청중들 앞에서 제가 깨달은 진실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텍의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오늘 저는 준비해온 발표 내용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모바일 입국 심사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무인 편의점,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미국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 혁신을 이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든 거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애플페이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아직도 많은 가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결제는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자부심과 열정을 보았죠.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태준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대표님, 어떠셨어요? 한국에서의 3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어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거죠. 보통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키오스크가 늘어나면 대화가 줄어들고 자동화가 되면 서비스가 차가워진다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더군요. 김 대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아직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일 거예요. AI와 자동화를 도입하지만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기술을 인간미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미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거든요. 그의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3일간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분명 미래를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사람을 위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